홍명보 감독은 2002년 월드컵 당시 주장으로 활약하며 선수들 사이에서 이른바 큰 형님으로 통했습니다. 그의 말은 법이 되었고 심지어는 당시 최고 막내였던 이천수 선수가 히딩크 감독의 지시 아래 명보야 밥 먹자라고 말했다는 것 자체가 화제가 됐을 정도로 홍명보의 권위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었는데요. 최근 홍명보가 스스로의 영달만 챙기며 울산 구단, 선수와 팬들 뒤통수를 치고 대표팀 감독으로 내정된 데 대해 선배와 후배 한 명이 각각 작심 발언을 내뱉으며 세간의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영표 KBS 축구 해설위원이 홍명보 선임 과정에 대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다시는 대한축구협회를 믿어보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명보 형과 인연 끊을 생각으로 말하겠다며 작심 발언을 한 건데요. 팬들과 언론이 홍명보 감독의 날치기 선임 과정에 대해 축구계 인사 중 책임 있는 사람이 나서서 이 사태에 대해 일침을 가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영표, 박주호, 이천수만이 목소리를 냈다며 반가운 제스처를 보냈죠. 그런데 뿐만 아니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이강인 선수를 필두로 한 이른바 물병 탁구 3인방이 손흥민의 손가락을 꺾으며 항명사태를 냈을 때 손을 들고 대표팀 임시감독을 자원했지만 무시당하고 황선홍에게 자리를 뺏겼던 박항서 감독도 한마디 쓴소리를 날린 건데요. 오늘은 이영표를 시작으로 이어지고 있는 비판 발언을 모아 전해드리며 홍명보 감독의 민낯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박주호 선수와 이영표 해설위원이 축구협회에 대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하며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이영표는 이른바 대선배 홍명보를 직접 겨냥하며 홍명보 감독의 이중성과 축구협회 내부 비리를 고발하는 용기를 보여줬는데요. 2002 월드컵 멤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며 분열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왼쪽 윙백으로 뛰며 오랜 세월 토트넘에서도 활약했던 이영표 위원은 방송국 인터뷰에서 너무 놀랐다며 말합니다.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감독직을 맡지 않겠다는 말을 전날까지 했다. 축구협회는 포얏 전 그리그 대표팀 감독, 박은하 전 노리치 시티 감독에게도 의사를 물었다고 한다. 원래 절차는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과 소통하고 난 뒤 발표했어야만 한다. 그 과정이 생략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하며 절차상의 하자를 짚어냅니다. 이어 그는 전력강화위원들에게 선임 정보가 전달됐을 때 보안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5개월 동안 함께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 노력했던 전력강화위원들을 축구협회가 결국은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다. 행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감독 선임 과정에서 또다시 협회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실수를 했다.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저를 포함해 축구인들이 한계를 보고 있다. 당분간 축구인들은 행정을 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사라져야 한다. 다시는 축협을 믿어보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 너무 놀랐다. 그 전날에도 홍명보 감독이 안 하겠다는 인터뷰를 봤다. 진짜 이번에는 외국인 감독이 선임되는 줄 알았다고 말한 겁니다. 이어 이 위원은 이번만큼은 협회가 좋은 외국인 감독을 모셔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라디오에 나와서 기다려보자, 믿어보자고 얘기했던 것이다 라고요. 이렇게 내부 고발과 저격에 가까운 발언을 한 이영표 감독은 현재 여론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이는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깜깜이 밀실 논의로 이어졌고 일부는 뒷거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홍명보 개인의 이익에 철저하게 집중됐기 때문이었죠. 일부는 정몽규 회장과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할 정도였는데요. 사실 현재 말레이시아 감독을 맡았고 과거에는 한국 축구의 격을 한층 높였다는 평을 받는 벤투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을 총지휘했던 김판곤 감독은 단 한 번도 이런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라는 비판이 더 적합한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외국인 감독을 면접 보는 과정에서 감독 선임위원회는 그들에게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을 맡으면 어떻게 훈련하고 전술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라는 기본적인 브리핑을 요구해왔다고 하는데요. 벤투 감독 역시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단 2명, 클린스만과 홍명보만 이런 과정을 생략했죠. 이에 대해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는 리더십, 감독 성과, 대표팀 지도 경험을 고려했을 때 후보군에 있는 외국인 지도자가 한국 선수를 파악할 시간이 부족하고 국내 체류 문제 등 8가지 이유를 들어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다고 밝혔는데요. 8가지 이유 중에 이임생 기술이사는 팀 내 기강을 잡기 위한 문제가 가장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말하며 외국인 감독들은 한국 선수들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해 통제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다소 엉뚱한 이유를 대기도 했죠. 하지만 이임생 기술이사의 이런 황당한 말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당장 이강인만 해도 언제는 해외에서 오래 살면서 국내 정서를 잘 모르고 그런 것이라며 옹호하더니 이제는 외국인 감독이 한국 정서를 몰라 지휘하지 못할 것이라 말하는 꼴이거든요. 자연히 홍명보로 내정해두고 판을 짜맞추려 했구나라는 비판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감독으로서의 자질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는 많습니다. 10년 전 월드컵에서 홍명보가 생산한 수십 가지 논란 중 대표적인 것은 전술과 인맥축구인데요. 한국은 2002 월드컵 4강이라는 큰 성공을 거둔 뒤에 적어도 월드컵에서는 16강 진출이 기본적인 목표가 되었는데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대진을 보면 벨기에, 러시아, 그리고 알제리로 이어져 난이도가 가장 낮은 조에 속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무난하게 16강을 진출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득했죠. 하지만 웬걸 1차전 러시아와의 경기에서 1대0으로 다잡은 경기를 후반전 거의 종료 직전 한 골을 얻어맞으며 1대1로 비겨 물음표를 찍었는데요. 많은 이들은 선수 기용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죠. 폼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박주영을 왜 손흥민과 함께 투톱으로 세우는지도 모르겠고 중앙 미드필더로 기성용, 구자철, 이청용과 같이 모두 공격 성향이 강한 선수들만 배치해 수비 자체를 도외시한다고 언급하면서 박주영은 월드컵 때도 폼이 좋지 않았는데 저 선수를 또 데려다가 월드컵에 선발로 낸다고 비판한 겁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지켜보자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약체라고 평가했던 알제리와의 경기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한국은 전반전 수비가 무너지며 3대0으로 마치는 대참사를 만든 겁니다. 다행히 손흥민이 골을 넣으며 분위기 반전을 하긴 했지만 결국 2대4 대패를 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밝혀진 진실은 홍명보가 고대 인맥축구를 하며 선수를 기용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홍명보는 당시 손흥민도 그 당시 신인이었고 연고도 없었기 때문에 선발조차 어려운 상황이라 발표하다가 여론에 밀려 손흥민을 선발할 수밖에 없었던 일화도 있는데요. 최근 손흥민은 한 행사에서 은퇴한 후에는 절대 축구 관련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아시안컵 이후 그만둘 생각을 했고 정말 결정 내리기 일보 직전이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아직 국가대표를 할 일이 남았다는 말 때문에 다시 대표팀 유니폼을 입게 되었다. 하지만 북중미 월드컵까지 유니폼을 입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죠. 홍명보 감독 선임 방향성을 미리 듣고 애둘러 평가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지점이고요. 뿐만 아닙니다. 박항서 감독 또한 한국 축구에 대해 쓴소리를 합니다. 임시 감독을 물색하던 때 동남아 국가를 상대해야 하고 기강을 잡아야 했을 때 나와 주변에서는 내가 적임자라는 말을 많이 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선임 과정이 지지부진했고 여러모로 자격 있는 내게는 어떤 연락도 없었다라고요. 자리가 자리인지라 직접적인 비판은 하지 못하지만 축협의 행정 시스템에 분명한 문제가 있고 이번 선임 과정 또한 홍명보로 내정된 뒤 짬짬이로 퍼즐을 맞췄다는 비판의 여론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지점이죠. 홍명보 감독이 울산 팬들에게 던졌다는 마지막 발언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홍명보는 마지막 경기를 마친 뒤 기자회견 자리에서 10년 전 실패를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하지만 반대로 다시 도전해보고 싶다는 강한 승부욕이 생겼다. 지난 2월부터 제 이름이 의도와 상관없이 거론되는 게 정말로 괴롭고 난도질 당하는 느낌이었다. 그러다 이임생 기술이사가 며칠 전 집 앞에 찾아왔고 2시간 정도 기다린 분을 뿌리치지 못해 만났다. 감독직 제안을 듣고 밤새 고민했다. 나는 나를 버렸다. 이제 나는 없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 그게 제가 팬들에게 떠나지 않는다고 했던 말을 바꾼 이유다 라고 말했는데요. 가증스러운 미사여구 뿐입니다. 나는 없긴 뭐가 없습니까? 그의 커리어에는 유공과 포항 이중 계약으로 한바탕 난리를 치고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6개월 만에 포항을 배신하고 LA로 건너갔던 사람이 말입니다. 감독 시절에는 고대 후배 박주영을 고집하고 소속팀에서는 핵심 선수들의 이탈을 막고 공개석상에서 비난한 사람이 말입니다. 이영표 위원, 손흥민과 박항서가 입을 모아 비판하는 이번 선임이 또다시 우리 선수들의 활약으로 그대로 묻혀버리지 않길, 내일의 한국 축구는 오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